예, 새마을 운동 연표 네 번째 시간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1997년 국토 대청결 운동인데요. 자, 들어가기 전에 또 여러분들한테 제가 선배로서 또 많은 학생들이 제 강의를 수강을 하면서 이제 제가 겸임 교수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회생활을 하고 또 비즈니스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많은 경험을 이제 질의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강의 자체가 동영상 강의고 또 제가 제 이 새마을 운동 국제개발 협력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제 유튜브에도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은 제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면 수업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또 기회가 된다 그러면 개인적인 질문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인터넷 비즈니스나 또 무역이나 수입이나 그죠? 또 외국에는 또 어떻게 어떤 나라가 어떤 형태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보다 좀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한테 강의를 할 때 이론과 실천 영역을 동시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한다 그러는 것은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이론 부분만 주력을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전 세계의 현 시점에서 이 이론은 어떻게 적용이 되고 또 어떻게 실천이 되는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 실천적인 영역에 대한 고찰이 많이 부족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경제학자들이 미국이 양적 달러를 많이 찍어내지만 달러 가치가 하락되지 않는 부분을 설명을 실제로 잘 못해내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예견을 했죠.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달러를 많이 찍어내게 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미국 달러도 떨어지고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가 제가 직접 무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환율 자체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참,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많은 학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1960년대에 이제 대미 환율하고 지금 환율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달러당 300원, 400원대의 환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기억으로는 제가 어젠가 검색해보면 1180원대인가 그렇거든요. 기준 환율로 봤을 때, 살 때, 팔 때가 아니고 기준 환율로 봅니다. 통상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이제 환율 시점은. 그럼 한 3-4배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한국 경제를 평가하고 지표를 이야기할 때 달러로 이야기하는 거는 일정 부분 모순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져올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비교 시점이 원화라 그러면 지금 시점의 원화하고 일정 부분 맥락은 같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 달러는 정부에서 고정 환율로 갔을 때도 있고 변동 환율로 갔을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 그죠? 이 환율 자체를 조정했던 그런 정부도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이제 환율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새마을 운동의 어떤 농촌 소득을 이야기할 때도 달러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원화로 이야기하는 게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이다는 거죠. 예?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의 환율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그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 부분이 또 왜 미국이 달러를 저렇게 찍어내고 있는데 환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죠? 세계 경제가 어려울수록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달러를 비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부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인이 달러를 상당 부분 계속 비축을 하기 때문에 미국이 양적 완화에 들어가도 저렇게 달러 가치는 하락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교과서에 나올 수 없는 이론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동남아 같은 경우에도 많이 다녀보게 되면 자국의 화폐를 쓰지 않고 달러를 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게 달러가 그 나라에 통용되는 화폐가 아닌데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특히 이제 외국 어머니 아버님들이 관광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1달러짜리 10장 20장을 가지고 오십시오. 가이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뭡니까? 그 나라의 현금하고
그 나라의 이제 자국 화폐보다는 더 인정을 받고 가치를 받기 때문에 그 달러 자체가 이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의 이론들은 현실에 들어왔을 때 한 번 더 그 부분은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논리입니다. 우리나라에 정치 외교학과 있고 수많은 정치학자들이 있지만 그 정치학자들이 현실에 들어가서 뛰어난 정치력을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론과 이 실천의 영역에 있어서는 항상 공부하는 사람도 그렇고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고 치열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치열한 고민을 하고 이 현 시점에서 제가 학생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뭘까 항상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고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대면 강의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필요로 했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이 수업 시간에는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 후배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지금 영남대학교에 강의를 한 지가 2016년이니까 16, 17, 18, 19, 20, 5년 차네요. 아직 이런 학생을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학생인가 하면요. 저도 이 새마을 운동, 그 다음에 공적 개발 원조, 국제개발 협력, 그 다음에 조사 방법론, 이 부분이 제가 가장 지금 심층적으로 공부하는 영역이고 연구 주제입니다. 연구 주제인데,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이때까지 아주 깊이 빠져드는 학생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다 그러는 것은 이 이론이나 어떤 사실적인 영역에 있어서 본인들이 딱 필요한 부분만 학습을 원하는 학생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학교 다니고 대학 생활을 할 때 교수님들이 결강을 하거나 그죠 수업을 짧게 하면 좋고 시험 문제도 적게 내주면 좋고 공부도 좀 느슨하게 해주면 상당히 행복했습니다. 행복했는데 근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보면 왜 그 당시에 내가 조금 더 치열하게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그죠? 그런 후회가 될 때도 있습니다. 후회가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듣는 학생 중에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이전 해에도 그렇고 꼭 이 분야에 대해서 진짜 치열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런 학생을 꼭 저는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만난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 드렸지만 이 새마을 운동을 연구 주제로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고 제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새마을의 수많은 사업, 수백 개의 사업 하나하나가 많은 원리와 메커니즘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 당시 시점에 들어가서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현 시점에 들어와서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많은 영역들을 왜 젊은이들이 또 연구자들이 젊은 학자들이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학자 같은 경우에는 뭐를 연구했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이제 구충제입니까? 그거를 주는데 약간의 인센티브, 뭡니까? 무슨 씨앗을 주니까 더 많이 오더라. 그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차별화를 하니까 어떤 인센티브를 주니까 사업이나 활동 영역이 많이 확대되고 능률적이다. 물론 그 이전에 어떤 백그라운드의 논리적인 이론적인 부분도 뒷받침이 되었기 때지만 그게 어떤 실증 연구를 통해서 정리되어 노벨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새마을 운동을 보십시오. 예? 얼마나 많은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있고, 상업부부터 시작해 마을로도 구분을 했죠. 마을로도 인센티브를 주고, 개인에게도 주고, 그죠? 이런 역동적인 부분들이 들어있는 부분이고, 유네스코에서도 그런 기록물을 인정했는 부분인데도 충분히 연구가 되지 않고, 이론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농촌개발 이론으로서 또, 개발도상국의 개발 정책으로서 그죠 활용하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0년대 이후, 2000년대 이후로는 이제 외국 관련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새마을 사업에 1997년 러시아 연해주 새마을 협력 사업 협정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1997년 10월 12일 인도네시아 중앙부처 공무원 교육을 실시했으는 많은 나라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1997년 12월 5일 경제 살리기 1천만 명 서명운동 공동 전개를 했다. 이제 사회 현상에도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대학생이 나옵니다. 1998년 7월 14일 대학생 해외 봉사단 활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육을 했느냐? 컴퓨터 교육, 농촌 일선 돕기 진료 사업을 했다. 그리고 1999년 1월 1일 정부의 운영비 보조 중단이 되었다. 국가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죠? 새마을 운동에 친화적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은 제가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래 됐는 시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당시에 국가 지도자가 누군지 한번 확인해 보면 알겠죠. 사업비 지원으로 전환이 됐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이다. 그죠? 비영리 민간단체로 새마을운동 중앙회가 이제 분류가 된다는 거죠. 국가의 정식적인 운영비 보조는 중단이 되고, 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하는 법률에 이제 귀속돼 가지고 사업비를 받아라. 1999년 1월 15일 행정자치부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자치지원국, 민간협력과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말씀드렸죠. 이게 새마을운동이 민간협력, 시민단체, 국민운동, 자원봉사계로 개편이 되었다. 99년에는. 그 이전에는 새마을과가, 그죠? 민간협력으로 바뀌고, 시민단체, NGO, 국민운동, 자원봉사계로 바뀌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조직이 국제개발협력으로 이제 조만간 제가 볼 때는 바뀌게 될 겁니다. 국가 지도자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인식이 있는 지도자가 나올 때 분명히 그래 됩니다. 1999년 북한 비료변내기 운동 추진을 했다. 그때 국가 지도자가 누군지 보십시오. 1999년 6월 30일 베트남 새마을 협력사업 협약서를 체결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연수원 운영과 지역개발 사업을 연계를 했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언급하는 학자들은 잘 없습니다. 새마을 중앙회를 저는 NGO로 분류를 한다는 거죠. Non-Government 이제 Organization입니까? 이제 비영리, 비정부 단체든 그죠? NGO로 구분을 하고, 요즘 NPO, 그죠? 프라핏 개념도 있는데, 새마을, 중앙회가 유엔사나 DPI, NGO 단체로 가입을 했다. 여기에는 1641개 단체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리고 2000년 4월 22일 새천년 새마을 전진대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저는 강의를 촬영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올리기 전에 한 번 정도 듣고 또 올려놔서도 한 두 번 정도는 제가 이제 체크를 하는데, 제가 이 동영상을 자르고 편집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간혹 단어 자체를 강의를 하면서 잘못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 시간도 제가 보니까 새천년 개발 목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이야기하면서 새천년 개발 목표를 이야기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거는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거는 바로바로 제가 수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지만, 이제 그런 강의 시간에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치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2000년 4월 22일 새천년 새마을 전진대회, 그 다음에 새마을 정보 지도자 양성교육, 이 정보라는 말이 나오고 IT라는 말이 나왔죠. 이 시대의 변화 흐름에 들어가는 겁니다. UN 경제이사의 NGO 회원가입 등록 지휘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2005년 7월 16일 몽골 새마을 협력 사업, 그 다음에 필리핀 새마을, 2000년 이후로 이렇게 쭉 나오죠. 필리핀, 중국 새마을 협력 사업.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여러 나라에서 새마을 운동을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 나라에 비슷하게, 그죠? 응용을 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북 캄보디아 협력 사업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 본류 자체가 이제 경북에 있기 때문에 발상지라든지 경상북도에서는 이제 유일하게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지금도 가장 많이 활성화되어서 새마을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오타네, 그죠? 2007년 7월 9일 새마을 대학생 해외 봉사,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항모나 제기 최출 교수님이 2007년 11월 8일 이것도 중요한 기점입니다. 항모나로서 제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항모 분류 코드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교재 들어가게 되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새마을 포럼을 창립을 했고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영남대학교를 중심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2010년 1월 25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했다. 왜 제가 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넣었겠습니까? 새마을 ODA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새마을을 국제개발협력의 한국적인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하기 위한 게 새마을 ODA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개발협력기본법도 중요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2011년 새마을 정신을 나눈 봉사 창조 이렇게 제기를 했다. 가치는 왜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가치는 자, A라는 나라에서 그죠? B라는 나라에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은 어떻게 이제 how 그죠? what how의 영역이지만 가치는 왜, why, why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가치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 가치는 제가 이제 담론으로 표현되는데요. 개인적인 담론이 있을 수 있고 조직의 담론이 있을 수 있고 국가의 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담론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새마을 국제개발학과에 들어와서 이 새마을운동 국제개발협력을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게 마음이 좋고 마음에 평화가 온다. 그죠? 평안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많은 가치를 둔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조직은 뭡니까? 이게 영남대학교도 될 수 있고 또 코이카도 될 수 있죠. 코이카는 국제개발협력의 시행기관으로서 그죠? 어떠한 담론을 가져야 하는가. 그죠? 그게 나올 수 있죠. 또 대한민국은 OECD DAC 개발원조위원회로서 어떠한 담론을 가지고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개발도상국에 공적개발 원조를 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담론의 영역, 가치의 영역도 상당히 중요하다. 왜라는 영역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죠. 이 왜가 안 통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어딘지 한번 여러분들 고민해 보십시오. 어디겠습니까? 왜? 가족, 혈연은 왜라는 게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고 부모가 자식한테 잘하는 게 왜라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 왜라는 영역이 무너지는 순간 이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가족이 되고 가족 구성체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의 가족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감사하고 그죠? 동생이 있다 그러면 동생한테 잘해주고 누나가 있다면 누나한테 잘해주십시오. 이 가족이라는 영역은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이제 다시 느끼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가장 힘이 되는 게 가족이기 때문에 이 가족에 대한 네트워크도 중요하다. 가족은 이유가 없다. 그렇죠?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2년 3월 1일 영남대학교에서 박정희 새마을대학원 PS 약칭으로 통하죠. 이제 되었다. 2012년 4월 22일 새마을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을 했다. 그리고 2013년 6월 18일 새마을운동 기록을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에 등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3월 1일 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학과가 설치가 되고 대학원은 2014년 한 해 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설치가 되었고 많은 대학원생들이 지금 전국에서 이제 뭐 하버드대 출신도 있고요. 뭐 서울대 출신도 있고 성균관대 출신도 있고 많은 이제 인재들이 와서 새마을운동을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15년 9월 16일 글로벌 새마을 네트워크가 출범을 했다. 그리고 2016년 이거는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 한국연구재단 학술 분야의 새마을과 국제개발 협력 영역이 신설이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을 하게 되면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학사, 안 그러면 국제개발,
그 학사, 그죠? 그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위를 받을 때는 이 새마을을 포괄하는 국제개발 학위를 받게 됩니다. 영남대학교에서는 그렇게 석박사 학위가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이 새마을 연표에 대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